이 purchase order, invoice, 뭐 packing list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이거 희한하게도 같은 걸 하나 써서 거기서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들이 법적으로 binding fact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바 같은 데서 이제 주로 있는 케이스인데요.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에이전트나 또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데 둘 다 비즈니스입니다. 리테일 스토어에서 개인한테 옷 파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존에서 개인한테 옷 파는 상황도 아니고 보통은 홀세일러와 리테일러 간에 매니팩처러와 홀세일러 간에 이 물건을 지금 사고 팔고 있죠. 둘 다 멀천트로 보는 거군요. 법률적으로는 사서 되파는 게 비즈니스인 것, 그런 상황, 이 데피니션을 가지고 이제 멀천트를 정의합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 많이들 이제 혼동하시는 게 이렇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오다장이 나옵니다. 이게 뭐 앉아서 둘이 같이 계약서 쓰면서 사인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 항상 늘 크고 작은 거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패브릭을 팔면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사서 잘라서 옷을 만들고, 그럼 계속 수시로 상호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이 거래를 할 때 보통은 이렇습니다. 오더가 먼저 나가죠. Purchase order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cotton 100%, 뭐 rayon 95% 이런 식으로 해서 오더가 가고, 그때 프린트는 이런 걸 넣고 또는 그냥 뭐 하얀색,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 오더의 기본적인 것들을 쓰죠. 오더가 가면 이 상대방에서는 옷을 그냥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물건이 갈 때, 그래서 이제 패브릭이 다시 이제 배달이 되죠. 그럼 패브릭하고 같이 두 가지 서류 같이 가져가거든요. 패킹 리스트, 그러니까 뭐가 지금 배달되고 있는 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서류. 또 하나는 인보이스거든요. 인보이스 안에 이제 1000야드, 뭐 cotton 100%.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purchase order, invoice, 뭐 packing list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이거 희한하게도 같은 걸 하나 써서 거기서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서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이 상황은. purchase order에다가는 오더를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내가 돈을 90일 후에 갚겠다. 물건이 배달되면. 이런 식으로 써서 준다 이거죠. 또는 이 패브릭을 배달하는 입장에서, 파는 입장에서 인보이스다 이렇게 씁니다. 6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옷을 일단 자르면 리턴이 불가능하다. 클레임을 걸려면 일주일 이내로 걸어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자가 있다. 색깔이 이상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방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들이 법적으로 바인딩 팩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둘 다 멀천트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 계약서로 쓴 조항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 Uniform Commercial Code에 2207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러스쿨 가면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계약법에서. 이것이 사실은 이 자바 같은 이런 비즈니스,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멀천트 간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누가 이기느냐? 뒤에 쓴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쓰고 들어왔는데 90일이라고 썼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즈너블한 시간 이내에, 보통 한 달까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건이 어차피 배달도 한 달 정도 이내로 된다. 그러면 그때 인보이스에서 써서 나가면 이게 마리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또는 앞에 거는 리젝트 당하고 뒤에 새로운 term이 들어오는 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걸 받았는데 사는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바로 또 라이팅으로 뭐라고 써서 리젝트 할 거 리젝트 하고 마리파이 할 거 하고 다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고 그냥 받고 한 달이 보통 지나가면 이대로 이게 파이널라이즈 된다라고 간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달 후에 보니까 색깔이 이상하네. 그때 체크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미 늦은 겁니다. 거기에 아까 일주일 이내에 클레임을 걸어라. 또는 60일 이내에, 나는 그때 90일로 썼었는데 이 사람이 60일이래. 그러면 90일이 이겨야 되지 않나? 내가 먼저 썼으니까. 나는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 들어왔는데 디스퓨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60일 텀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중에 페널티처럼 페이먼트
페이먼이 늦었다. 그러면 보통 법정 이자는 단순 이자로 10%를 보는데 이거는 뭐 연리 18%를 매기겠다 이렇게 써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법정 이자보다 높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써 있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셨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다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거죠. 아,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쓸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쓸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일방적으로 큰 뭐 이렇게 차트에서 날짜, 금액, 뭐 퀀티티 이런 거 밑에 이렇게 작게 써 있거든요. 잘 알아볼 수도 없게.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법적 바인딩 이펙트가 있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오다장이 딱히 왔다 갔다 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뭐 말로 했을 뿐인데 이게 뭐냐면 acting in reliance 아니면 act 뭐 as if there was a contract 뭐 이런 식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서만 딱히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죠. 뭐 보통은 전화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저번에 봤던 그 샘플 있죠? 그 샘플 번호 뭐 이거 1000야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보내죠. 보냈더니 이걸 또 받아요. 물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액션이 있거든요. 마치 계약서를 써놓은 것처럼 서로 이것에 맞춰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끝에 인보이스가 같이 날라왔는데 그 인보이스에 여전히 아까 말했듯이 이런저런 말이 써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다. 계약의 성립이라는 것은 꼭 말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는 뭐 서류가 있다 하지 않더라도 어떨 때는 행동 자체가 계약에 서로 있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멀천트 간의 거래 활동 안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컬렉션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까 변호사비 조항이 끝에 있었으니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번에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말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가압류라는 게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요건이 이렇습니다. 500불 이상의 거래이고 상인과 상인, 멀천트 간의 거래이고 이 거래 자체가 비즈니스 트랜잭션이었고 이럴 때에는 컬렉션을 위해서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장 들어가면 판결 나오는데 뭐 보통 1년 넘게 걸리거든요. 최종이. 그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단 자산을 압류해 놓는다 이거죠. 근데 가압류라 이거죠. 그래서 셰리프가 이걸 다 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기는 쪽으로 주는 겁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이 상황에서 이제 보통 타겟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부동산이 있느냐. 자바에서 비즈니스가 뭐 내가 옷을 판다 또는 뭐 패브릭을 판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 회사 이름으로 리얼 프로퍼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또는 캐시 인 뱅크 어카운트 그죠? 돈이 이제 통장에 얼마가 있다. 이것도 뭐 소송 입장 들어오면 그거에 대비해서 좀 이 뭐랄까 밸런스를 낮추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죠. 팩토링 서비스를 보통 받는데 팩토링 어카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보통 90일 이상 텀으로 이렇게 항상 물려 있습니다. 또는 자바 이 비즈니스 자체가 항상 서로 상호간에 패브릭을 사서 옷을 만들어서 리테일한테 팔면 보통 30일, 60일, 90일 이런 텀이 서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돈, 그러니까 account receivabl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것들이죠. 또는 뭐 요새는 온라인 세일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어카운트가 있다. 그럼 아마존한테 뭐 한국식 딱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가압류 영장이죠. Writ of Attachment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내면 이제 거기에다 대고 거기서 버는 돈이 있으면 다 계속 셰리프가 일일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해서 이제 돈을 실제로 컬렉션을 하게 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